안녕하세요.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죠. 수도권 집값. 과연 이제는 꺾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버틸까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시티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까지 종합해보면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안정,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압력. 이게 바로 지금의 수도권 시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10.15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시티가 말한 수도권 집값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방향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초고강도 금융규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해 무려 27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마디로 수도권을 완전히 규제의 틀 안에 넣은 겁니다. 이번 조치로 시가 15억에서 25억 원 사이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었고 25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단 2억 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전세대출까지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 포함됩니다. 즉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수 자체를 막겠다는 신호죠.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얼어붙고 집값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분명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부채 증가율을 안정시키겠지만 수도권 주택 가격은 구조적 요인으로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조적 요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은 이미 수년째 신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고금리와 분양가 통제로 신규 사업에 소극적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각종 규제로 진행 속도가 더딥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도 공급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두 번째는 수요의 집중입니다. 비수도권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젊은 세대와 일자리가 몰린 수도권에는 여전히 이주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은 공급이 줄고 수요는 유지되는 전형적인 공급 불균형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이죠. 한국의 세제 구조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죠. 즉, 세금 체계가 집값 안정보다는 고가 단일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책은 강력해 보이지만 세제의 구조적 불균형이 그대로인 한 수도권 고가주택의 버티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변수는 금리입니다. 원래 시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수정하고 있죠. 이제는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고, 둘째,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셋째, 가장 큰 변수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죠. 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한국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불안을 고려해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즉, 집값은 잡기 어렵고
금리는 쉽게 못 내리는 상황.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조치를 초고강도 안정화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갭 투자, 즉 전세 끼고 집 사기를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던 추세가 잠시 멈추고 거래량도 뚜렷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 가중, 그리고 거래 절벽이죠. 대출이 막히면 집을 꼭 사야 하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이 시장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자금 조달이 막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수도권 시장은 정책보다 구조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자원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단기 규제는 마치 거대한 강 위에 임시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건널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물줄기의 방향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책의 신호는 단기적이지만 시장의 힘은 구조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시장이 식으면 또 완화하고 다시 과열되면 규제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실수요 중심의 예외 관리입니다. 투기성 수요는 억제하되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는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공급 로드맵입니다. 단기 대책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잡을 수 없습니다. 5년, 10년 단위의 주택 공급 계획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 버티기 싸움입니다. 정책이 거래를 누르고 금리가 심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공급의 절벽과 수요의 뿌리 깊은 집중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급락보다는 버티기형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찾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긴장은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정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분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번 대책 이후 실제 수도권 매매 지수 변화와 거래량 추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